네, 안녕하십니까. 엔토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픽 심벌을 사용해서 클래식 트위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심벌을 배우시면서 이 그래픽 심벌을 활용해서 포토 슬라이드 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클래식 트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트윈은 본래 CS3 버전까지는 이게 모션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CS4 버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애프터 에펙트라는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되는 모션 기술이 이쪽 플래시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모션 트위닝은 클래식 트위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트위닝 기법이 모션 트위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만약에 CS3 버전이다 그러면은 모션 트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CS4 버전이다 그러면은 클래식 트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식 트위닝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모션 트위닝에 사용될 오브젝트는 드로잉 오브젝트 그룹 또는 심벌로 지정되어야 한다. 예, 이거는 클래식 트윈은 반드시 그래픽 심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로잉 오브젝트나 그룹 또는 심벌 이것도 되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그래픽 심벌이나 버튼, 무비 클립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개의 레이어와 프레임상에 한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야만 한다. 제가 그때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플래시의 3대 원칙. 하나의 레이어에는 한 객체의 움직임만 들어가야 된다. 이 원칙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심벌이 여러 개가 생성되면서 최종 플래시의 결과물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나와있죠. 모션 트위닝이 적용된 시작과 끝 프레임에 꼭 키프레임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원칙을 설명드렸을 때 우리는 첫 장면과 끝나는 장면만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플래시가 알아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이 원칙이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반드시 시작과 끝 프레임에는 키 프레임, 즉 장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장면과 끝 장면. 자, 이제 오늘의 플래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서 오늘 처음 해보실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글씨가 날아와서 중간에 머물렀다가 왼쪽 바깥으로 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이게 과연 몇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적으로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절대 3개는 아닙니다. 자, 고민 끝나셨나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총 5개의 장면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일단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멈추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뒤로 살짝 물러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날아가는 장면.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장면입니다. 오른쪽 멈춤, 대기, 뒤로 물러나기, 날아가기. 이렇게 총 5개예요. 자, 이걸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플래시로 가서 문서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PS 한번 조정해 볼게요. 좀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30프레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600.
그리고 세로 사이즈는 2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 색상은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자, 글을 쓰실 때 CS4 버전 이상이신 분은 여기에 클래식 텍스트, 스태틱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다이나믹 텍스트다 그러면은 스태틱으로 바꿔주십시오. 자,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머나, 왜 글씨가 안 먹지? 네. 이게 뭐냐고요? 나눔야 떡쌤. 예,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 별명입니다. 떡쌤이라고요. 강의는 개떡 같은데 이해는 찰떡같이 시켜준다고 이렇게 떡쌤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나눔야 떡쌤입니다. 자, 요걸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아이디를 적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적으셨으면 셀렉션 툴로 잡고요. F8 눌러주시고 그래픽 심벌로 돼야 된다 그랬죠? 모션 트위닝, 클래식 트위닝은 반드시 그래픽 심벌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글씨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아 들어오는 장면, 날아 들어오는 장면은 20프레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0프레임 F6 찍으시고요. 그 다음 한 60프레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F6, 여기도 F6, 그 다음 여기서는 짧게 뒤로 물러났다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65프레임 F6, 그리고 저희가 20프레임이었으니까요 이 정도 되겠네요. F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각각의 장면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조건 가운데는 위치 값도 해당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장면은 오른쪽 바깥에 이 글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ft 키 누르시고요. 셀렉션 툴로 이 글씨를 선택하고 오른쪽 스테이지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아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무대에서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여기는 날아 들어와서 멈춰 있어야 되는 장면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번째 프레임, 여기는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로 살짝 물러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65번째 프레임, 여기는 키보드 화살표 오른쪽 뒤로 이렇게 뒤로 살짝 물려주세요. 우리 만화에서 보면은 잠깐 뒤로 물렀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달려나가는 거, 그런 장면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 장면을 여기서 구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85번째 프레임, 여기는 Shift 키 누르시고요. 왼쪽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장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을 줄 곳은 처음 장면이 스테이지로 글씨가 날아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트윈을 줘야 됩니다. Create Clash Twin, 그리고 날아 들어와서 멈춰 있다가 뒤로 살짝 물러나야 되죠. 60번째 프레임부터 65번째 프레임까지는 여기는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니까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래식 트윈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65번 프레임부터 85번 프레임 사이까지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임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구간, 튜닝이 적용된 구간에 꾹 눌러보시면 프로퍼티 패널에 이렇게 이지 값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이지 값은 뭐냐? 우리 가속도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이 이지 값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구간은 플러스 100으로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00으로 주십니다. 자, 여기를 조절할 때는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위아래 위아래로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변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100으로 주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더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FPS를 60프레임을 한번 줘보세요. 1초에 60프레임을 재생하는 거예요. 엄청 빨라지겠죠? 컨트롤 엔터. 아까보다 훨씬 더 박력이 있어졌죠. 플래시로 배너를 제작할 때는 거의 대부분 60프레임을 사용합니다. 60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액션적인 장면이나 전환되는 장면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너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을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은 30프레임으로 제작하시는 게 좋고요. 액션 장면이다 그러면은 60프레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파일, 세이브 에즈. 자, 여기에 모션 트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텍스트 애니 2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애니. 자,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놔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거예요. 자, 사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인데요.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몇 장일까? 내려오는데 투명한 상태에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는 또렷해집니다. 그림의 장수는 4장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PS는 12프레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30프레임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 안에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압축 해제해 보시면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4장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림 사이즈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700에 394입니다. 700, 394. 자, 여기서 문서 하나 여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700에 394니까 390 하겠습니다. 그냥 390. 그 다음에 FPS 30프레임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그림을 불러야겠죠. 라이브러리 패널 이렇게 열어두시고요. 파일, 임포트, 임포트 투 라이브러리 선택하셔서 오늘따라 PC가 좀 느리네요. 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4장의 그림 모두 다 가져옵니다. 열기. 자, 들어왔죠? 요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4장 모두 가져오시고
요거 사이즈 귀찮게 하나하나 맞출 필요 없어요. 프로퍼티에 가셔서 4장 모두 한꺼번에 잡힌 상태니까 X좌표 0, Y좌표 0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맞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셀렉션 툴로 이 그림 4장, 스테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4장을 모두 다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Distribute to Layers를 선택해 줍니다. 이 Distribute to Layer는 내가 선택한 객체의 개수만큼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주고요.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객체를 따로따로 배분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Distribute to Layer 빠바방 올라가죠. 레이어 이름도 마찬가지로 심벌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맨 위에 거부터 심벌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모션 트위닝을 주려면 반드시 그래픽 심벌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브러리에 원하지 않는 심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최종 플래시 용량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픽 심벌로 전환합니다. 먼저 셀렉션 툴을 잡고요. 바깥쪽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그림만 원클릭합니다. 그리고 F8 눌러서 그림 4번으로 줍니다. 그래픽 심벌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그림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위에 4번 그림이 막고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눈동자 밑에 점을 클릭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F8 눌러서 그림 3번. 선생님, 심벌 이름에 한글을 사용해도 되나요? 웹 디자인 할 때는 요거 한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플래시 내부에서는요, 한글로 이렇게 심벌 이름을 지정해도 됩니다. 플래시에서 제대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이 F8 눌러서 그림 2번, 최종 그림 1번까지. 자, 다 되셨으면 이렇게 누르셔서 드래깅을 하셔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숨김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나타날 그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이제 작성할 거예요. 현재 상태는 화면에 들어와 있는 최종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자. 1초에 한 장씩 날아오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30프레임 per second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으시고 F6 눌러서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시고요. 이제 1번 프레임 찍습니다. 그림 4번에 1번 프레임. 그리고 얘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시고요.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림은 왼쪽에서 날아오는 그림으로 저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그림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1번 그림은 밑에서 올라오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작품에서는 그림들이 알파 값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알파 값을 좀 주겠습니다. 요렇게 잡으시고요. 그림 4개가 모두가 선택이 됐죠. 1번 프레임부터 29번 프레임까지 이렇게 파랗게 블록으로 잡힌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프로퍼티에 보시면 컬러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스타일이 있어요. 얘네들이 비트맵 상태에서는 이 스타일을 줄 수가 없지만 그래픽 심벌이나 무비 클립 버튼으로 바뀌게 되면 이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파 값 있어요. 알파 값 선택하시고 슬라이더 바를 쭉 내려서 0%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이 중간 부분 이렇게 블록을 잡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삽입돼 버립니다. 키프레임이 삽입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Classic Twin, 그 다음 아까 이직값 배우셨죠?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윈이 적용됐으니까 여기 프로퍼티에 이직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100으로 이렇게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쫙 가운데로 모여드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단위로 블럭으로 잡고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그림이 나온 다음에는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이 차례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 단위로 잡고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잡으시다가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린다 그랬죠. 잘못된 결과가 나오니까 잘못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깥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미지 2번에 1번 프레임부터 이렇게 잡고 옮겨주십니다. 31번 프레임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각각의 레이어에는 지금 심벌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 원칙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뒤쪽 3번 프레임부터는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3번 프레임에 비어있는 앞에 프레임을 찍으시고요. F5 키를 누르시면 여기 비어있는 프레임이 연장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이 프레임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F5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밀려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정도 잡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2배만큼 이렇게 밀려나가죠. 자, 편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편해서 그냥 레이어 통째로 잡고 옮기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완성됐으니까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긴 됐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자, 요거는 제가 저번에 지식인 버튼 갤러리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밑에 배경 스테이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1번 그림이 나올 동안 다른 배경 그림이 여기 밑에 있어야 되고요. 2번 그림이 나올 동안 1번 그림은 밑에서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미지 1번에 지금 30프레임부터 끝났는데요. 30프레임으로 끝났는데 60번째 프레임 찍으시고요. F5로 이렇게 연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지 2번도 마찬가지로 90번째 프레임까지 이렇게 F5를 눌러서 연장해 주시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F5 이렇게 해주시고, 자,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예, 1번 그림이 지금 배경이 없어서 하얀색 스테이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Distribute to Layer를 했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가 남아도입니다. 얘를 배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Distribute to Layer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레이어 남아도는 거는 이렇게 배경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배경 레이어에 첫 번째 프레임 찍으시고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이 이미지 4번이죠. 라이브러리에서 그림 4번에 그래픽 심벌이나 비트맵을 가져와서 배경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미지 4번 JPG 가져다가 프로퍼티에서 0, 어머나, 뭐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딱 맞게 들어가죠. 자, 귀찮게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조직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동으로 0 맞추실 필요 없이 그냥 프로퍼티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30번째 프레임까지 얘가 배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F5로 연장해 주고요. 맨 밑으로 쭉 내리셔서 배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요, 위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들은 투명한 그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맨 밑에 깔리게 되겠죠. 그 위에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120프레임에서 우리 애니메이션이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1번 프레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우리 플래시의 동작 방법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자, 다 완성된 거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네버 엔딩 사진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래픽 심벌 강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뭘 배워볼까요? 오늘 배우신 이 비트맵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번 조합을 하는 순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